이게 무슨 소리야? 박노인은 손자의 유전자 검사지를 덮어놓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저도 믿기지 않아요.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아이 내 손자가 아니라니. 그 순간 옆집에서 평생을 함께 술잔 기울이던 친구의 얼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같이 농사짓고 같은 고생을 버텨온 40년의 세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니. 박노인의 두 눈이 피처럼 충혈되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는 절규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짓밟았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들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에 사는 71세 박노인 씨의 이야기입니다. 종태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동네 노인정 앞에서 길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종태는 고개를 돌려 40년 지기 친구를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자네도 마찬가지잖아. 집에서 뭐 할 일이 있나?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아침 해가 충북 음성의 작은 읍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종태는 벌써 7회째 손자 준호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마저 사업차 서울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돌보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중년 남자가 어린 손자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준호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저녁에 숙제 봐주고 밤에는 옛날 이야기 들려주면서 재우는 일상이 말이에요. 준호 녀석, 오늘 학교 잘 갔나? 길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손자가 얼마나 착한데. 아침마다 할아버지 뺨에 뽀뽀하고 가거든. 종태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길수 역시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녀석 참 기특해. 내가 봐도 똘똘하더라고.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종태와 길수의 우정을 부러워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40년을 한결같이 지내온 두 친구였으니까요. 길수는 옆집에 살면서 마치 가족처럼 종태네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준호에게도 길수 아저씨는 친할아버지만큼이나 가까운 존재였죠. 종태가 일하러 나간 날이면 길수가 준호를 돌봐주기도 했고, 준호가 아플 때면 길수가 등에 업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종태는 평생 몫으로 살아왔습니다. 거친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고 집을 짓는 일이 천직이었죠. 마을의 크고 작은 집들이 모두 종태의 손을 거쳐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어져서 몇 년 전부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손자 돌보는 일이 새로운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준호 얼굴을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종태 형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막걸리 한 잔 어째? 길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지. 준호 숙제 봐주고 나서 갈게. 두 사람의 일상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을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술 한 잔 기울이며 세월을 달래는 거죠. 길수는 종태보다 2살 어렸지만 형님이라고 부르며 예의를 지켰어요. 그런 길수의 성격을 종태는 고마워했습니다. 노인정에서는 다른 동네 사람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종태랑 길수는 정말 찰떡궁합이야. 40년을 저렇게 지내기가 쉬운가. 부러우면서도 보기 좋더라.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으면서도 두 사람은 태연했어요. 이미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일상이었거든요. 준호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키도 제법 크고 목소리도 변성기를 맞아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온순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예뻐했습니다. 특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무대에 섰죠. 목소리가 맑고 고와서 누구든 준호의 노래를 들으면 감탄했어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 마을 잔치 있다며? 준호가 저녁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래, 추석 맞이 마을 잔치란다. 내가 노래 부르면 어떨까? 진짜요? 할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면 꼭 부르고 싶어요. 좋아. 그럼 길수 아저씨한테도 말해봐라. 분명 좋아하실 거야. 종태는 손자의 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작은 행복이면 충분했어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손자와 함께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종태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가끔 아들이 그립긴 했지만 준호가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어요. 마을은 작았지만 정이 넘쳤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다 알고 지내는 곳이었죠. 종태네 집 사연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를 일찍 보내고 홀로 손자를 키우는 할아버지. 그리고 그 곁을 40년째 지키고 있는 든든한 친구 길수까지. 마을 사람들은 종태를 대견하게 여겼고 길수의 의리를 칭찬했습니다. 길수는 종태와 달리 혼자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나서는 쭉 독신으로 지내왔어요. 자식도 없었죠. 그래서 더욱 준호를 친손자처럼 아꼈는지도 모릅니다. 준호 역시 길수 아저씨를 무척 따랐어요. 오늘도 종태는 길수와 함께 노인정에서 장기를 두며 평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곧 있을 마을 잔치를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잔치가 40년 우정과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모든 것이 변하기 전 마지막으로 평온했던 하루였던 거죠. 마을 잔치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이 잔치는 1년 중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였어요.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큰 무대가 설치되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긴 테이블 위에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종태와 길수도 일찍부터 나와서 잔치 준비를 도왔죠. 준호야, 긴장되지? 길수가 무대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길수 아저씨. 할아버지랑 아저씨가 응원해 주시니까 용기가 나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입을 옷도 종태가 특별히 새로 사준 거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본격적인 장기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과 아이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흥을 돋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종태는 길수와 함께 앞자리에 앉아서 손자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준호의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음은 우리 마을의 자랑, 박준호 학생의 노래입니다. 준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조명이 켜지자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준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고운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감탄하며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종태는 자랑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길수 역시 흐뭇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무대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목소리. 뭔가 익숙한데?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노인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야, 저거 길수 젊었을 때 목소리랑 똑같잖아. 설마요, 그냥 비슷한 거 아닐까요? 아니야, 내가 길수랑 군대 동기였는데.
저 녀석 목소리 내가 어찌 모르겠나.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관중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많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종태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아직 정확히 뭔 일인지 알 수 없었죠.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준호는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종태와 길수는 준호를 맞으며 칭찬해줬어요. 우리 손자 정말 잘했다. 준호야, 내 노래 들으니까 마음이 다 시원해지네. 하지만 잔치가 무르익어 갈수록 술이 들어간 사람들의 입에서는 점점 더 거침없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노인은 술이 많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아니, 진짜로 말이야. 김노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준호 녀석 목소리가 길수랑 똑같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어? 주변 사람들이 김노인을 말리려고 했어요. 어르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하지만 김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에 더욱 목소리가 커졌어요. 야, 길수 피가 섞였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다들 모르는 줄 알았나? 순간 잔칫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어요. 김노인의 말이 너무도 충격적이었거든요. 종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길수 역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르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종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렸어요. 30년 전, 내가 본 것이 있어. 그날 밤에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시선을 피했고 준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어요. 종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길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술 드신 분 말씀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종태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상태였어요. 평생 가장 믿었던 친구에 대한, 그리고 소중한 손자에 대한 의심 말입니다. 잔치는 계속되었지만 종태에게는 더 이상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과 준호, 그리고 길수를 향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마을의 평온했던 일상이 단 한마디 말로 인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종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노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길수 피가 섞였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종태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40년간 쌓아온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종태는 김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해 한 말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김노인은 대문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김 형님, 어제 말씀하신 건. 종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돌려 종태를 바라봤어요. 어젯밤과 달리 맑은 정신이었습니다. 아, 종태야. 어제 내가 술 먹고 헛소리 했나? 미안해. 아닙니다. 정확히 뭘 보신 건지 알고 싶어서요. 김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종태야, 30년 전 일이야. 내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말이지. 어느 날 밤에 우연히 봤어. 길수가 내 집에서 나오는 걸. 그것도 새벽에. 종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며느리 얼굴이 울고 있었어. 길수도 뭔가 당황한 표정이었고, 김노인의 말을 들은 종태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형님, 그게 정말 확실한 건가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하지만 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지. 그냥 내가 잘못 본 줄로만 여기며 살았거든. 종태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달리 길수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어젯밤 일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숙제를 하면서도 할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신경 쓰고 있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다, 괜찮다. 숙제나 열심히 해라. 종태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종태는 오래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낡은 편지들, 사진들, 일기장. 하나하나 뒤져보던 중에 종태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안에 든 편지지에는 며느리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하루도 편히 못 쉽니다. 아버님께 죄송합니다. 준호를 잘 키워주세요. 종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편지 날짜를 보니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는 왜 보내지지 않은 걸까요? 종태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다음 날 종태는 길수를 불러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을 수는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마을 뒤편 조용한 곳에서 마주 앉았어요. 길수야, 나한테 숨기는 게 있나? 종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길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형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김노인이 30년 전에 봤다더군. 자네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걸. 새벽에 길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 했어요. 아, 그때요? 형님이 일 나가신 날에 며느리가 아파서 약국에 다녀온 거였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럼 며느리가 왜 울고 있었을까? 몸이 아파서 그랬겠죠. 임신 중이라 예민했잖아요. 길수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종태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40년을 함께 해온 친구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한 거죠. 그럼 이 편지는 뭐지? 종태가 며느리의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길수가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른 척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며느리가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종태는 길수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였기에 거짓말하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길수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길수야,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준호가 설마 내 자식은 아니지? 종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종태에게는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형님, 괜한 의심 말게요. 마을 사람들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지만 종태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느리의 편지, 김노인의 증언, 그리고 길수의 어색한 반응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종태는 길수와의 대화 이후 며칠째 잠을 설쳤습니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어요. 평소 같으면 길수가 매일같이 들렀을 텐데 그 일 이후로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길수의 행동이 종태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평소처럼 웃지도 않고 밥맛도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를 보며 걱정이 되었죠. 할아버지, 요즘 왜 그러세요? 아프세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잠을 잘 못 잤을 뿐이야. 종태는 손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그런 어느 날 저녁, 종태는 우연히 집 앞을 지나가던 길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길수는 마치 종태네 집을 살피듯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종태가 문을 열고 나가자 길수는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아, 형님.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나?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나 봤어요. 종태는 길수의 어색한 태도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하자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길수야, 잠깐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하자. 아니에요, 형님. 늦었으니까 다음에. 길수가 급하게 돌아서려는 순간 종태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잠깐만, 나한테 할 말 없나? 길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종태는 직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종태는 또다시 옛날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일기장을 찾고 싶었거든요. 서랍 이곳저곳을 뒤지다가 마침내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던 종태는 한 대목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오늘도 길수 씨가 다녀가셨다. 아버님이 안 계실 때마다 오시는데 뭔가 불편하다.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임신한 몸이라 그런가 싶지만 기분이 좋지 않다. 다른 페이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길수 씨가 또 오셨다. 이번엔 술 냄새가 많이 났다. 나한테 계속 이상한 말을 하셨다. 예쁘다, 아버님이 부럽다, 이런 말들. 정말 불쾌했다.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이다. 종태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어요. 큰일 났다. 오늘 정말 큰일이 일어났다. 길수 씨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다.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집 아이가 맞을까? 종태는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준호에 대한 의혹은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태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장님, 30년 전 일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말입니다. 혹시 이상한 소문 같은 거 들으신 적 없나요? 이장은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알고 있지만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태야, 옛날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장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그때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조금 이상한 소문이 돌긴 했어. 길수가 내 집에 너무 자주 드나든다고.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한 시기가. 종태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거든요. 40년간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의 며느리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종태는 준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7년 동안 키워온 정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계속 저를 그렇게 보세요? 준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종태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준호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다, 그냥 많이 컸다 싶어서.
하지만 종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길수를 다시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이번에는 절대 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40년 우정이 무너져도 상관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종태는 길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종태가 길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40년 우정이 오늘 밤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종태는 문을 두드렸어요. 길수야, 나다. 문 좀 열어줘. 한참 후에야 길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길수는 어쩔 수 없이 종태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종태는 가져온 며느리의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봤다. 종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길수가 일기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뺌하려고 했어요. 형님,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30년 전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적혀 있다. 종태의 단호한 목소리에 길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길수가 입을 열었어요. 형님, 그때 일은 변명이라도 할 셈인가? 종태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일 나간 사이에 며느리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아세요? 길수가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냐? 처음엔 그냥 안부나 묻고 도와주려던 거였어요. 근데 점점 감정이 생겨버렸어요. 종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40년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감정이 생겼다고? 그래서 남의 며느리한테 손을 댔단 말이냐? 형님, 그날 밤은 정말 실수였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실수? 그런 실수가 어디 있나? 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준호는 정말 내 자식인가? 종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 순간 종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7년 동안 친손자처럼 키워온 준호가 사실은 자신을 배신한 친구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왜 죽었는지도 알겠군. 종태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병이 깊어진 거지. 길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형님, 정말 미안해요.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후회? 40년 동안 내 곁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내면서 종태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럼 준호한테도 말할 거예요? 길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다. 그 애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종태는 준호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대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당황해하는 사이 현관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너 왜 여기에? 종태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밤늦게 길순의 집에 나타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준호는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안 계셔서 걱정돼서 찾아다니다가 여기 불이 켜져 있길래
준호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일기장에 머물렀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왜 할아버지랑 길수 아저씨 얼굴이 그렇게 심각해요? 준호는 어른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종태와 길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 아이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준호야, 늦었으니까 집에 가자. 종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뭔가 숨기시는 거죠? 요즘 계속 이상하셨어요. 준호의 예리한 눈빛이 종태를 뚫어보듯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길수가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 내 엄마 생각 때문에. 길수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준호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을에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상한 말하는 거 들었어요. 준호의 말에 두 어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 종태가 물었어요. 제가 할아버지 진짜 손자가 아니라는 말이요. 그래서 요즘 할아버지가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건가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이미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두 어른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종태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어떻게 이 잔혹한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준호야. 종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와 길수 아저씨의 굳은 표정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저에 대한 얘기죠?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가요? 종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떻게 잔혹한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길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어른들 이야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저씨도 뭔가 숨기시는 거죠? 왜 다들 이상해요?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을 둘러싼 이상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정말 할아버지 손자 맞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종태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친손자처럼 키워온 이 아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야, 그건. 종태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종태네 할배랑 길수가 한밤중에 뭔 일인지 모르겠네. 아마 그 얘기 때문일 거야. 준호 말이야. 마을 사람 몇 명이 길수네 집 앞에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종태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종태는 준호를 바라보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말해줄게. 하지만 충격받지 말고 들어줘. 길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 할아버지 친손자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어. 종태의 목소리는 간신히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일이야. 길수 아저씨와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종태는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했지만 준호는 그 의미를 금세 이해했어요. 그럼 저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가능성이. 준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할아버지 손자예요. 아이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진정해. 비록 혈연이 아니어도. 아저씨는 말하지 마세요. 준호가 길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저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순간 준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렸는지, 왜 할아버지가 요즘 이상했는지, 그리고 왜 길수 아저씨가 평소와 달리 어색했는지 말이에요. 할아버지,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종태는 준호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선뜻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혈육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야, 준호, 그 애 불쌍하네. 이제 온 마을이 다 알게 됐잖아. 종태 할배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야. 40년 친구한테 당한 거니까. 준호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더욱 절망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저를 그런 눈으로 보겠네요. 준호야,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신경 안 써요? 저는 이제 누구예요? 할아버지 손자도 아니고. 종태는 준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7년 동안 키운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길수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그 정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길수야, 내가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할 거냐? 종태가 길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길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 모든 게 아저씨 때문이야. 하지만 준호는 길수를 뿌리쳤어요. 아저씨한테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아저씨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잖아요. 길수는 준호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40년 우정도 아이와의 정도 모두 자신의 잘못으로 무너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준호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뭔 소리냐?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저는 할아버지 진짜 손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종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의심과 분노가 이 순수한 아이를 얼마나 상처 입혔는지를 말이에요. 혈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7년 동안 함께한 시간과 정이 그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길수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준호의 상처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얽혀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은 세 사람 모두에게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종태는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평생 그렇게 많이 마셔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술 없이는 잠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할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더욱 차가워졌어요.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노인정에서는 종태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길수는 그 일 이후로 아이의 모습을 감췄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면서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했어요. 가끔 밤늦게 홀로 마을을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지만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종태는 또다시 소주를 마시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거실로 나온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종태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얼굴은 며칠 새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결정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뭘 결정했다는 거냐? 저는 서울로 갈 거예요. 아빠한테 가서 살겠어요. 종태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는 바쁜 사람이야. 그래도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사람들 시선도 싫고, 할아버지도 저를 보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종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동안 준호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거든요. 이 아이가 길수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준호야, 그게 아니다. 할아버지,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저를 예전처럼 사랑하실 수 있어요? 준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종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이 아이를 사랑했지만 길수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그 사랑을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역시 그렇군요.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저를 보면 길수 아저씨가 생각나시는 거죠? 그날 밤 종태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준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로 이 아이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길수의 피가 섞인 아이를 진심으로 손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종태는 중요한 결심을 하고 길수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길순의 집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 길수가 나타났어요. 며칠 새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웬일이세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두 사람은 마을 뒤편 조용한 곳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어릴 때부터 둘이 함께 놀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추억이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길수야, 종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형님, 40년 우정은 오늘로 끝내자. 그리고 넌 이 마을을 떠나라. 길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있으면 토가 나온다.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한 짓 준호를. 그 모든 걸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어. 종태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배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저도 그 아이를 사랑해요. 사랑? 내가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나? 종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우리 가정을 파괴했어. 그런 내가 사랑을 논하지 마라. 길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럼 준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넌 상관하지 마. 형님, 제발. 그 아이는 내 손자다. 종태가 소리쳤습니다. 내 피가 섞였든 아니든 7년 동안 내가 키운 내 손자야. 넌 그 아이한테 아무런 권리가 없다. 종태의 단호한 말에 길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안에 이 마을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종태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그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짓을 낱낱이 공개하겠다. 그때는 넌 정말로 이곳에서 살 수 없게 될 거야. 길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종태의 분노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떠나겠어요.
그게 좋겠어. 그리고 길수야. 네. 40년 우정은 오늘로 끝이다. 앞으로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 종태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장 소중했던 친구와의 마지막 대화였지만 아무런 미련도 없었어요.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종태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이제 이 아이와도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종태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준호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부름에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 옆에 앉아봐. 준호는 조심스럽게 종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동안 서먹했던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종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혼란스러워서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준호는 할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할아버지 손자가 아닌가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종태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깨달은 게 있어. 혈연이 뭐가 중요하냐? 종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7년 동안 할아버지가 너를 키웠잖아. 내가 처음 걸음마할 때도, 처음 말할 때도, 아플 때도 할아버지가 돌봤어. 그게 진짜 가족이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종태는 준호를 품에 꽉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가 좋아요. 다른 할아버지는 생각할 수 없어요. 준호가 종태의 품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종태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진짜 손자라는 것을. 피가 섞였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틀 후 길수가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는 길수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종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수가 떠난 후 마을의 분위기는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예전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태와 준호의 일상도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갔어요. 어느 날 오후 종태는 집 앞 장독대에서 된장을 푸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져두고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 가족은 혈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대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네. 종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준호의 밝은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서울 안 갈 거예요. 할아버지랑 계속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함께 살자. 할아버지도 내가 없으면 안 돼. 두 사람은 장독대 앞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몇 주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길수 아저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종태는 더 이상 길수에 대한 분노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무관심할 뿐이었습니다. 40년 우정은 끝났지만 대신 준호와의 소중한 인연이 더욱 깊어졌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점점 이 일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소문거리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옮겨간 것이죠. 종태와 준호는 예전처럼 마을 잔치에도 참석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냈어요. 준호는 여전히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목소리가 길수와 닮았다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준호가 노래를 잘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로 혈연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7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느꼈잖아. 사랑이 혈연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종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저는 영원히 할아버지 손자인 거죠? 당연하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걱정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 후 마을에 새로운 이장이 부임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는데 종태와 준호의 사연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는 준호를 보며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종태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두 사람은 정말 닮은 할아버지와 손자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어느 가을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년에 고등학교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할아버지 자랑스러운 손자가 될게요. 너는 이미 할아버지의 자랑이야. 종태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종태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길수라는 이름은 이제 기억 속 먼 곳으로 사라졌고 준호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만이 남았습니다. 마을의 작은 집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오늘도 따뜻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사랑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시작은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또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40년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결국 7년간 쌓아온 할아버지와 손자의 진정한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께도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혈연을 뛰어넘은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 계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사연의 시작은에서 다뤄질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의 시작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내일은 또 어떤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